지금부터 2022년 청송교육 주요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소영 교육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현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 담당 이계숙 장학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형욱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 담당 한혜경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 담당 박경화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담당 최병국 장학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의 시설지원 담당 민관식 담당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간담회를 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연유와 그다음에 또 준비가 이렇게 조금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좀 미안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교육장이라는 이런 어떤 직위에 있으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도해 주시는 우리 지역의 언론인의 역할이 우리 교육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감염병 그런 시국에 이 전주다가 이거 조금은 이렇게 좀 형편이 나아지면 뭐 해야 되겠지 이렇게 전주다가 보니까 1년이 뭐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번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밥이나 한 끼 이렇게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이때 한번 얼굴이나 뵙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역청에서 이렇게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 참 그 바쁘다는 거 알지만은 정말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거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렸는데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 20여 분의 어떤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순서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이 청송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교육장인 저도 중앙언론, 지역언론 또 온라인 언론 또 오프라인 언론 이것도 저도 잘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데 우리 담당자님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시련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 강은 굉장히 깊고도 넓었습니다. 쉽게 저 강 건너편으로 헤엄쳐 갈 수 있겠지 했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이렇게 떠밀려 세찬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기도 하고 또는 힘이 다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는 강 저편 세계로 이렇게 거의 도달해 가는 듯합니다. 우리 청송교육가족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교내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학부모, 부모님이 또 지역의 어른이 이렇게 감염자가 나와가 어쩔 수 없이 한 학생이 걸렸지만은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학교 내에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잘 지원해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인성, 정서적인 그런 공백에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아주 남다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 성취 인증제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약간 구체화시켜서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700명의 학생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학업 성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재정 보조를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영어 학습 콘텐츠를 구축해서 맞춤형 영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학생 개개인별로 원어민과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화상 영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여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개인 또 교사들 개인도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또 학교 단체도 놀라운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 증진 분야에 3개가 있습니다. 보건 영역, 급식 영역, 학교 프로그램 운영 영역이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우리 관내 학교가 최우수 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져왔으며 그 이외에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1학교 1특색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최우수 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유아교육 발전 유공에서도 최우수 학교로 지정되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오히려 미래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송 교육 가족 모두의 덕택이었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행정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코로나 위기로 인한 학습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력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 대비 등 우리는 교육 현장 지원 기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 위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 실감형 학습 환경 조성 등에도 노력하고 체계적인 생태 환경 교육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을 특성으로 하는 미래 사회와 저출생,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자의 성향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교육 혁신이 요구됩니다.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순응하며 따라가는 사람과 새로운 길을 열어 세상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는 바로 세상을 따라오게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포용성과 차용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바로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일 것입니다. 교육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창의성도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지각하고 판단합니다. 생각을 하죠. 세계를 향해서 내 생각을 정립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도 순서가 있죠. 논리가 있고 창의가 있습니다. 논리와 창의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는 그런 사회적 역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본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법령에 의해서 지역교육청마다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고 학습 부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큰 효과를 보았던 청송형 학업 성취제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해서 기초 기본 학습력 보장에 책무감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보충 심화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청송 자율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에 도교육청에서 이미 콘텐츠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온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에 온학교를 운영했고 올해는 중학교에도 온중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온학교와 중등의 온중학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의 그 평가 문항을 활용하는 그런 학습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죠. 그런 과정에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진도율이라든가 참여율을 관리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직접 보충 지도를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청송 자율공부방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약간의 그 재정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간식이라든가 석식이라든가 기타 공부방 운영에 필요로 하는 물품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과 지자체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 충분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분간 코로나19의 그 고단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해보다도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우리 청송교육계에 대한 좋은 정보 공유와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요청이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질타와 응원을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뜻하는 모든 일 이루시고 소중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 여러분의 참여와 또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좀 전에 보신 영상 자료와 같이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과 우리 교육지원청의 자체 사업 평가 반성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2학년도 청송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송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늘 푸른 청송교육을 비전으로 3가지 지표, 성장하는 학생, 소통하는 학교, 공감하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 꿈을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에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 교육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가지 교육 시책,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교육, 더불어 함께하는 소통교육, 희망이 피어나는 책임교육, 모두가 신뢰하는 안심교육과 그 이하 21가지의 실행과제를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책별 사업 내용을 주요한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입니다. 유초, 중고, 학교 급간의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청송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청송 온학교 운영 등 청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상위 융합 역량을 키우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가 자라는 미래교실 환경 구축에 더 힘을 쓰고 이 학습터 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1-3 성찰하고 공감하는 인문학 교육을 독서교육과 그리고 시울림이 있는 학교, 지역의 백주문학관, 이호덕 문학관 등을 활용한 지역을 이용한 인문서양 교육 등을 강화하고 청송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지속 가능한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교육과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과학교육,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상상으로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AI, 메이커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해서 지난번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2026 대입 설명회 및 내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 등의 청송만의 특색 있는 학생 밀착형 진학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어 화상 교육 등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 더불어 함께하는 소통 교육입니다. 고음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으로 감성이 살아있는 인성교육,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활동으로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행복 콘서트, 마음을 치유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청송예술가, 문학가, 그리고 청송의 체험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며 날마다 건강한 체육활동으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청송 교육가족 걷기 행사 등을 올해에도 확대 실시하고 학생 생마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교육으로 청송 바로 알기, 청송 을찾기, 내고장 청송 알기 퀴즈 대회 등을 운영하고 무궁화 피는 학교 조성, 그리고 독도 지킴이 캠프 운영 등을 지속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원 활동으로 교원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원 연수를 운영하며 성찰이 있는 수업 나눔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심의 교직원 회의 운영과 학부모가 적극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의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우리 청의 청송 학교지원센터의 자체 사업 발굴 및 확대로 선생님이 오로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책,
희망이 피어나는 책임교육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맞춤형 청송 학력 탄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실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청송 자율공부방 운영 확대, 청송형 학업성취 인증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송형 학력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365일 온종일 안전한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 취약 설명회 등을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그리고 순회 방과후 강사제 지원,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 서비스 운영, 그리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 전체 학생 수학연비 지원,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 격차 해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확대, 교육 정보화 지원, 유초 중고 전체 무상급식 지원 및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맞춤형 진학 상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작은 학교 자유학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책, 모두가 신뢰하는 안심교육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안전교육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더욱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안전한 학교,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 물질이 없는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교육 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올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추진을 공사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발굴 확대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 및 위생 안전성 확보와 학교 급식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있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 교권 보호 체제를 구축하고 인성 중심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합동 청소년 안전 지킴이 청송 안전 골목 대상 작년에 시작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 존중 교육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하고 특히 위센터와 연계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여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자발적인 청년 문화를 확산하며 자율과 책임의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 및 관리와 학교 경영의 자율성, 승무성을 제고하고 청송교육 협의체 구축 운영,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재정 운영으로 교육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활성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특색 사업으로 2022년 도전 성취 프로그램 교육장 인증제,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탐험, 청송 지질 탐험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전 성취 프로그램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발현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기 성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를 자율적으로 탐방하고 워크북을 작성하고 그리고 지질 아카데미 수강, 개인활동 소감 나눔회, 그리고 지질 해설사 자격증 시행, 그리고 자격증을 시행한 후에는 지역의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지질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청송교육 지원무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잘 실행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송교육이 안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장 큰 문제이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뭐 아이들이 있어야 우리 교육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해마다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해에 제가 여기에 처음 올 때 이렇게 보니까 1,500명 정도 되더니만은 작년 연말에 보니 작년 초에 시작할 때는 1,4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0명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취학 학생의 감소라는 것이죠. 그 제가 군청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저작년의 통계인데 우리 청송에 1년에 약 한 400여 명의 어떤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생하는 80여 명이라 그러죠. 그 가운데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원래 우리가 저희들이 그 2022학년도 1학년 신입생 그 예정자를 파악해 보니까 80여 명입니다. 80명.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태어나는 게 80명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그 절반 정도 되니까 한 30-40명 정도의 입학생이 그렇게 불과하다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출생아를 어떻게 늘려나가느냐, 우리 그 농촌 인구를 어떻게 더 늘리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또 바깥으로 전출해 나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는 전출 학생이 초등학교에 41명, 중학교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은 그 절반이 넘는 29명, 초등이 41명이 나오고 전입은 29명이었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11명이 나가고 7명이 전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전출은 40명이고 전입은 28명이었죠. 그다음에 중학교는 15명이 전출 나가고 5명이 전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래 보니까 그걸로 보면은 전출이 초등학교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전출로 해서 감소가 되고 중학교는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출자의 그 전출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 거의 뭐 대부분이 부모의 그 직업 그에 따른 이주, 그러니까 부모가 공직에 있어 가지고 전보되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사 기간 중에 파악된 한 명이 그 학업 문제로 바깥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나간다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 부분 검도를 하는 학생인데 검도부가 우리 관내에 없으니까 검도하는 학교를 찾아 진학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출 나가는 숫자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 한 10여 명, 그 다음에 중학교에는 한 5명 정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직업 선택에 따른 이주이다 했는데 아마 그 밑바탕에는 아마 청송 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부족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만 우리 청송 교육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우리 청송에 남아 있는 게 더 덕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은 부모는 이주하더라도 자녀는 이어둘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어떻게 우리 청송 교육을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서 우리 청송에서 아이를 초중학교를 진학시켜도 충분하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기초 기본 학습을 철저히 하자. 그래가지고 청송형 그 학업 성취 인증제라든가 와 같은 그런 어떤 청송형 학업 학력 탄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년도에 학기 초에 3월 달에는 그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13%가 나왔는데 12월 달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대부분의 학생이 구제가 되고 2.2%가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10몇 퍼센트 됐다가 연말쯤 되면은 한 8%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대폭 줄어들었죠. 2.2%로.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송형 학업 성취 인증제라든가 또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영어 수업을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났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송에 그 취약하는 아동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우리도 그 지자체의 그 운동에 발맞춰서 청송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과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주소지를 청송으로 옮겨서 청송 인구 늘리기에도 하고 또 이왕이면은 가족이 와서 이 청송에서 살자라는 이런 운동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고 제가 공식적은 아닌데 우리 그 지역의 그 우리 교육 청송 교육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선배님 언론인 선배님도 있고 또 군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농어민 수당은 이제 올해에 한해서 이중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이제 지자체 그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함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과 일부 이야기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조만간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전해에는 1년에 한 차례 하던 그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작년에는 봄에도 하고 또 2학기 때도 했는데 올해도 곧 이제 4월 말경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메타버스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감 현실 교육 환경 구축에서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 지원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는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작년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 12월에 내고장 청송 알기 퀴즈 대회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 운동장 체육관에서 국민체육관에서 했는데 그때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자부터 메타버스를 잘 알아야 한다 해서 저희가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시켜서 메타버스로 학생들 모인 학생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행사로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 미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입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그 많은 인구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참 그 우리 교육계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청송군을 비롯한 어떤 지자체 번국민적으로 아마 그런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실제로 또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청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 효과가 덜 나타나니까 의지가 조금 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뭘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송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김덕수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의 어떤 좋은 제도도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유대인의 어떤 그 마을 몽학 선생 이야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의 그 지역민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교사로 하는 마을 교사, 마을 학교를 미래 교육의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방과 후에 돌봄을 청송은 굉장히 그런 쪽이 우리 교육계와 협조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을 아동센터에서 돌봄 인력, 돌봄 수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서 지역이라든가 도평 지역, 안덕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진보 지역에서도 그 진보 아동센터를 올 7월이면은 운영을 하기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담임 연속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시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이 보통은 그 선생님이 한 학교에 그 벽지는 3년 또 일반 지역은 5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는 한에는 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학년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은 청송이라는 이 지역에 와서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그 지역 만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으면 좋을 건데 대체로 한 2년 차, 3년 차 되면은 특히 그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조금 타 시군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원활하지 못한 주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도에도 그 교원 사택을 한동을 준공을 했고 작년 2월 달에도 또 한동을 했으며 지금 올해에도 청송읍 지역에 교원 사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도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읍 지역에도
교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 연립 사택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이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외지의 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사관 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예를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지역의 그런 어떤 규모라든가 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학교를 그냥 타이에서 문 닫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노력을 해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고등학교였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골프 경영 고등학교로 이렇게 그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신입생들 외지에 있는 신입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그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정원이 일단 한 반인데 거기에 이제 10명 이상이면은 학급이 이렇게 그 유지가 되는데 현재 겨우 이렇게 학급 유지가 되는 10명이 겨우 넘도록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외지 학생 유치라든가 또는 학교가 폐교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자구책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교육청 지난번 그 도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받은 내용인데 우리 그 원로 교사로 되어 있는 분이 도 전체 12명이고 그 중에 이제 공립 1분이고 사립 11분이 있습니다. 사립 11분 중에 우리 청송 지역에 2분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이 진보에 있는 학교 하나 또 저 밑에 삼남지방에 한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교장직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교장 중임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분들이 수업도 최소 6시간 이상을 맡고 또 본인의 고유 업무를 이렇게 맡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송교육주의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